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ETF를 처음 접하신 분들과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초적인 일드맥스 ETF 종목 선정부터 재투자 방법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드맥스 ETF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 TSLY를 설명드리자면 운용사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 페이지 가장 위에는 티커와 종목 이름이 나와 있고 테슬라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TSLY는 테슬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을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여기서 콜 옵션은 주식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식이 상승해야 관련 옵션에 투자하는 TSLY도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TSLY는 테슬라 콜 옵션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고 TSLY의 성과는 테슬라 주식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TSLY의 기초 자산은 테슬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NVDY는 엔비디아 콜 옵션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엔비디아인 것이고 CONY의 기초 자산은 코인베이스, MSTY의 기초 자산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콜 옵션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기초 자산이 상승해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드맥스 ETF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자산에 대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최소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종목에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초 자산에 대한 지표 평가도 해보는 것이 좋죠. 만약 단순히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투자했다가는 그 종목이 하락할 때에는 아무런 확신이 없기에 심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 예적금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원금 회수가 된다고 해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자산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종목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기초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 3주 전 해당 영상에서도 다뤄본 것 같이 매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TSLY의 기초 자산인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해보자면 가장 먼저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평가해봐야죠. 간단하게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판매 분야에서 확실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평가해봐야 합니다.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PER은 100배 정도가 예상됩니다. S&P 500 기업들의 평균 PER이 20배에서 30배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시장 평균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즉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닌 자율주행, 로봇,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회사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보고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되면 투자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가한 주목해볼 만한 일드맥스 ETF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MSFO, 아마존을 기반으로 하는 AMGY, AMD를 기반으로 하는 AMDY를 소개해드렸고 해당 영상에서도 기본적인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평가하였고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 등을 따져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 성장성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아 저평가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드맥스 ETF 투자에 앞서 기초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마치고 여러 평가 방법들을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정말 다양한 평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그냥 기초 자산에 투자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겁니다. 실제로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일드맥스 ETF는 최근 운영 방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드맥스 ETF의 투자 메리트는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룹별로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게 되면
매주 배당금을 받게 되기에 지루할 틈 없는 투자가 가능하고 재투자도 그만큼 자주 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 오랜 기간 배당금 없이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NVDY와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의 최근 1년 총 수익률을 보면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가 일드맥스 ETF인 NVDY에 비해 50%가량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드맥스 ETF는 매달 배당금이 나오기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좋은 투자가 됐을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렇기에 단순히 총성과만 따져서 수익률이 높은 기초 자산이 가장 좋고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는 좋지 않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드맥스 ETF에 대한 투자 비율은 우선 그룹별로 한 종목 이상씩 구성하여 매주 배당금을 받아 배당 주기가 짧아지도록 하면 그만큼 자주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그룹 A, B, C, D 중 자신의 기준을 통과한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가 그룹 B, C, D에 밖에 없다면 그룹 A를 제외하더라도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비중은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거나 확신이 많은 만큼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방법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드맥스 ETF에서 받은 배당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현금 흐름을 더 빠르게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투자하던 일드맥스 ETF에 그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장기적으로 기초 자산도 함께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 자산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당장의 현금 흐름을 더 늘려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드맥스 ETF를 더 추가하는 것이고,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 싶으신 분들은 기초 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다양한 성장주, 배당주, ETF 등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적인 일드맥스 ETF 종목 선정부터 재투자 방법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일드맥스 ETF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금이 많다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그냥 단순히 배당금이 많다고 투자하지 말고 일드맥스 ETF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초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대한 판단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많은 영상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만의 투자 가치관과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일드맥스 ETF에 대한 최신 정보들과 다양한 주식 ETF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